안녕하세요. 아무리 인터넷을 둘러보아도 이런 역대급 일은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말하자니 창피해서 입도 뻥긋 못하겠기에 어디서 조언을 얻어야 할지 몰라 게시판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막 어린이집 들어간 4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딱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일했고 남편도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재직 중일 때 만나 연애하고 결혼식 올려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상황도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조금 다른 점은 남편은 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님만 재혼하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의 새남편은 공무원 퇴직하시고 사별한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그분 아파트 들어가 살고 계셨고 저희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도 그 집 갔습니다. 아버님은 고향인 충남 시골로 내려가 살고 계셨고 재혼 안 한 상태로 쭉 싱글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어릴 때부터 친부모님 2분 서로 안 맞아 자주 다투는 걸 보았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쯤 이혼했다는데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을 계기로 아주 일찍 독립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혼자 힘으로 들어갔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2분 다 자식한테 쿨한 편이라 연락도 자주 안 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 바로 시골에 내려가신 아버님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사는 어머님은 자식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볼 만도 한데 자취방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남편 대학생이던 시절 군대 가 있을 때 말없이 재혼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만 제 남편 성인 될 때까지 월세 내주고 생활비 보내주셨댔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부모님에게 큰 기대도 없고 이렇다 할 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아버님이랑은 간간히 연락도 했고 또 제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수술을 받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오셔서 병간호하고 내려가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바쁘셨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하셨다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재혼한 새아버지가 전 남편 자식 만나는 걸 싫어했다고 하네요. 결혼 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부모님이 본인에게 큰 관심이 없으니 결혼하고 나면 시집살이랄 것도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때 어머님 때문에 너무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주석에 새아버지를 앉히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하는 자식의 친부모님이 앉아야 하는 자리이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또 본인은 새아버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혼주석에 앉히고 감사하다 인사를 할 수 있겠냐고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랑 우리 집 드나들며 밥 얻어 먹어야 할 텐데 내가 네 새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잖니. 그리고 네 새아버지 재산을 홀랑 본 자식들한테 가면 좋겠어? 너도 어느 정도 콩고물 먹고 싶으면 결혼할 때 혼주석은 우리가 앉게 해라. 새아가 너도 동의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니라고 했더니 둘이 똑같이 철이 없고 뭘 모른다고 타박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 일평생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시어머니 된다는 이유로 설레서 그러신 건지 저에게 예물예단 어떻게 할 거냐고 신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받을 궁리만 하시는 게 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식은 나 몰라라 하셨으면서 이제와 대접받겠다는 속셈이 느껴져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의 예상 외의 행보에 너무나 당황했어요. 평소 때처럼 결혼을 하든 말든 어떻게 올리든 말든 상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짜짓을 해대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혼주석은 아버님만 앉힐 거라고 선언해버리고 연락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결혼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화내고 그랬는데
남편 뜻에 따라 저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혼주석에는 아버님만 앉힌 채로 결혼식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그대로 연이 끊기는구나 생각했지요. 결혼하고 저 아이 낳을 때도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 안 했어요. 손주 생긴 걸 계기로 결혼식 때처럼 황당한 갑질 하실까 봐요. 아버님께만 연락드렸는데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남편도 뭔가 속으로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는 아버님과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결혼 생활 하던 시절 사정이 있어 사기를 당하셨고 어머님과 이혼하면서 많이 의기소침해지셔서 아들한테도 연락을 잘 못하셨던 거래요. 그러다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또 본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도 데려오고 또 손주 생겼다고 보러 오라고 하니 감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무뚝뚝하지만은 그래도 티 안 나게 잘해주셨어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 가방에 20에서 3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말없이 넣어주시거나 아이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고는 계좌번호로 이따금씩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보내는 이에는 늘 할아버지라고 수정하시더라고요. 액수는 10,000원부터 5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해요. 그냥 제 아이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 통장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명절에는 차 막힌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아버님께서 직접 올라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묵으시라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저 부담된다고 저녁만 드시고 꼭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 저는 신경이 더 쓰이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혼자 사시며 끼니 잘 챙겨 드실까 걱정되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 만들어 보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저를 말렸지만 내심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좋으셨나 봐요.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한테 택배로 반찬 얻어먹는다고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이후로 아버님과 유대관계가 깊어지니 뭔가 더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남편 보며 좋았습니다. 저도 시아버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니 뭔가 뿌듯했고요. 아버님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빚도 다 갚고 친척들한테 받은 선산의 일부가 좋은 값에 팔려 돈도 좀 만지게 되신 것 같고요. 남편 말로는 예전에 돈 없을 땐 같은 옷으로 일주일 넘게 입고 항상 꾀재재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서 상상이 안 가더군요. 그러다가 아이 돌잔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잔치 초대장을 올렸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돌잔치 당일날 손님 맞느라 정신없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군요. 웃으며 돌아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카톡에 올린 사진 보고 알았지. 네가 날 차단해도 나는 네가 올린 사진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간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는 것도 다 확인했다. 이번에 돌잔치 한다길래 할미 된 자격으로 내가 안 올 수가 없지.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늘은 혼자 왔지만 다음에는 아이 데리고 집에 오라 하시더군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안 부를 수가 있냐며 저는 혼나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좀 황당했습니다. 물론 부르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분인데요. 남편도 어머님 보고는 기겁해서 어떻게 왔냐고 따졌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돌잔치에서 시어머니는 전 남편인 제 시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신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달라진 모습에 많이 놀라워 하시는 듯 했어요. 이것저것 근황 물으시는 게 옆에서 들렸고 어머님은 아버님 상황이 좋아진 것에 많이 놀라셨어요. 막상 아버님은 무덤덤해 하셨고요.
돌잔치 끝났는데도 어머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 연락처를 좀 달래요. 제가 난감해서 아이 아빠한테 여쭤보시라 했더니 아들이 안 가르쳐준다 하며 저에게 조르셨어요. 제가 대답을 피하며 자리를 떴는데 그때 제 핸드백을 뒤져서 스마트폰에 있는 아버님 연락처를 복사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다음 날부터 아버님께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핑계로 1년에 두어 번씩 다 같이 만나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건 아이 아빠가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너도 우리 새 가족이잖니. 그러면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거야. 네가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좀 잘 설득해서 온전한 가족이 되게끔 힘 좀 써보렴.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놀라 아버님이랑 다시 합치시겠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본인 아버지는 전처랑 합치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몇 번 만나기는 했어도 재혼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 혼자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김칫국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이셨어요. 네 새 시아버지 핸드폰 번호다. 저장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내 번호도 차단을 풀고 우리 이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네 새 시아버지가 이번에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다. 이미 다른 곳에 전이도 된 상황이라 수술은 힘들다 하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받을 예정이야. 너도 알고 있거라. 나 혼자 간병하기 힘들면 너희들도 종종 부를 예정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난감해서 아이 아빠한테 말해보겠다고 했더니 본인 자식은 말이 안 통하니 그냥 저더러 남편을 잘 설득해보라고만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하셨어요. 제가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는데도 혼자 주저리 떠들며 새시부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항암이 차도는 있는지, 항암하느라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택시비가 얼마 나오는지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전부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더러 도와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너무 어려 아직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암 환자 간병을 하겠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들을 필요도 없다 하면서 본인 선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300만 원만 보내도 되냐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는 바로 입금했어요. 본인 선에서 최대로 성의 표시하는 거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자꾸 아버지라 칭하며 아들 노릇 바라지 말라고 했답니다. 새 시부는 경과가 딱히 좋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암이 안 듣진 않았지만 잘 듣지도 않은 것 같고요. 입맛이 없어 잘 드시질 않으니 노쇠해지고 예민해져서 어머님만 더 힘드신 듯 했습니다. 항암 들어가기만 하면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 시시콜콜 넋두리를 하시곤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빨리 끊어버리는 것도 곤욕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이 저희랑 식사를 하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새 시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에 관해 저희 부부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들을 필요 없으니 약속도 잡지 말자고 했지만 어머님이 급기야 저희 집에 막무가내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어떻게 알아내셨거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없을 시간이라 저도 사람 없는 척하며 문도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쾅쾅 문을 두들겨서 아이가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내어드린 커피를 홀짝 마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새 시아버지 항암이 잘 되지가 않아.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걸 보니 몇 년 남지 않은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암 환자 간병을 도맡아 하겠니?
전처와 낳은 본자식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 자식들은 뭐 하길래 새 어머니한테 친부 병수발을 맡기세요? 거기도 콩가루야. 사정이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새끼들은 지들 아빠가 빨리 천당 가기만을 바라는 인간들이야.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새양반이 경기도 이천에 땅이 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잘 구슬려서 나랑 우리 아들 앞으로 지분 좀 받게 하려고. 네? 글쎄요. 아이 아빠는 원치 않을걸요? 아이 아빠는 그분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야물딱지게 잘 받아야지. 그러려면 합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래야 너도 병간호 했다는 핑계로 유산을 나눠봤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알문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며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시아버지는 충남에 계신 우리 아이 할아버지뿐이에요. 저랑 아이에게도 잘해주시고 또 저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좋으신 분이고요. 모시고 살 거면 그분을 모시지. 애아빠가 인정하지도 않는 분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모시고 싶진 않네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 핑계로 어머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툭 하면 전화하고 찾아와 차 한 잔 달라고 떼쓰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실 알고 불같이 화를 내니 찾아오는 건 멈추어졌지만 이따금 공중전화로 미저리같이 자꾸 전화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펑펑 울면서 새 시부 돌아가실 것 같다. 장례 치러야 하는데 겁이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셨고 어느 날은 너무 외롭다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진저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아버지, 즉 어머님의 전 남편이자 제 남편의 친부에게 찾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의 재혼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며 돌아가서 다시 합치자고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현 남편이 암 걸려 곧 운명할 것 같은데 본인은 외로워 혼자는 못 살겠으니 다시 합치자고 하셨다네요. 아버님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도 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떼를 쓰셨다더군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하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다는데 잘 구슬려서 이번 기회에 아들네랑 합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끼고 싶다고 하셨댔고요. 그 이야기를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하셨고 남편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듣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기 현 남편과 함께 합가를 하자고 했고 또 전 남편한테 가서는 다시 재혼해 아들네랑 살자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정말 치매라도 걸리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상이라면 할 수 없는 일과 말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다 어머님이 집에 또 찾아오셨기에 문을 안 열어드렸습니다. 쾅쾅거려도 안 열고 경비실의 말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전화를 엄청 하시더군요. 안 받고 전부 차단했더니 끈질기게 공중전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화가 나 받았더니 어머님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시어머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 다 니들 위해서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실을 다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찾아가 아들네랑 합치자고 하셨다던데 저한테는 현 남편이랑 같이 합가하자 하시지 않았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그게 뭐 어때서 그렇냐 하시더군요. 큰 아파트 가서 제일 작은 방에 현 남편, 즉 제 새 시부를 눕혀놓고 저랑 어머님이 번갈아 뒤치다꺼리 해주면 된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 친부랑도 다시 잘 지내고 싶으니 사정 잘 말해 불러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하고 싶답니다. 저희가 결혼해 시어머니가 되니 이제 공경받고 살고 싶다나?
그게 소망이자 꿈이래요. 어차피 현 남편은 얼마 못 가 저 세상 사람 될 텐데 본인도 살 길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순간 인간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 시아버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돈도 좀 있고 행색도 깔끔해지니 마음이 변했다면서 지금 남편이랑 사별하면 바로 합칠 거라네요. 그러니 저더러 처신을 잘하래요. 지금처럼 시어머니 대접 안 하면 단단히 혼날 각오 하라고요. 듣다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 둘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새 시부 몸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단단히 혼날 각오는 어머님이나 하셔야겠는데요? 그 나이 먹도록 나이값도 못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냥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죄로 받는 벌이 우리 아이한테 갈까 무서우니 아예 연 끊고 살자고 악다구니로 소리를 질렀더니 당황했는지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나도 건들면 무서운 사람이라며 그동안은 정말 시어머니라 참아드렸는데 더 참아드릴 필요 없고 한 번 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면 당신 현 남편 친자식들한테 연락해서 그나마 받을 재산도 못 받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벌벌 떠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바로 어머님께 찾아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고 하네요. 이제 아들 없는 셈 치라고 한 번 더 연락하면 경찰 신고한다고 했더니 주변 상인들이며 주민들이며 다 나와 혀를 끌끌 차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올까봐 노이로제에 걸렸는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막 어린이집에 들어가 적응 중이라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머님 이제 안 찾아오시겠죠? 저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분이 내 시모라니 너무 창피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제 전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에 경찰도 불러보고 다 해보네요.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대자로 누우셨거든요. 그 기막힌 사연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일이네요. 결혼 14주년 되던 해에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나버렸네요.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이랑요. 둘이 같은 업계 직장인이었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여럿이서 자주 모임을 가지더니 결국 둘이 눈이 맞아 저 몰래 둘이 해외여행도 2번이나 가고 주말마다 저녁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바쁘다고 핑계 대놓고는 잘만 놀려 다녔더군요. 그러다가 둘이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로 얻어 밀회 장소로 하려 했다가 부동산에 간 것에 꼬리가 잡혀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희 큰아이는 중1,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아이들이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충격이었지만 애들 앞에서 티 한 번 안 냈습니다. 애들 학교 가면 그제야 남편이랑 울고불고 싸웠고 애들이 학교랑 학원에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 차려 먹고 애들 잠들면 남편 잡고 밖에 나와 옆 동네 아파트 벤치에서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싸우면 소문나서 아이들한테 악영향이라도 갈까봐요. 그 정도로 저는 제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그 여자와는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삼자대면도 했죠. 그 여자 참 뻔뻔하더군요. 저랑도 몇 번 식사한 적이 있는 여자인데 그때는 제 남편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척했어요. 심지어 둘이 사귀고 있을 때에도 쇼핑몰에서 한 번 마주쳐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 보고 너 여기 사냐? 물었거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저를 향한 농락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여자라 그런지 모든 게 다 들통난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는 이혼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저는 상관없지만 현수 엄마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애들도 알아서 좋을 거 없을 거고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돌싱이라 잃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위자료 드린다는 셈치고 제가 2천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잘못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한 거라 좀 억울은 하지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과호흡이 와서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뱃속에서 용암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날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시원하게 싸주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정리한다고 했고 그 여자가 정말 저한테 2천만 원을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하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걸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음은 그 돈을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당시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둘이 합쳐 170만 원이 나가고 큰애 몇 년 뒤면 대학 입학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들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둘째까지 어느 정도 클 12년 동안 전업주부였고 자격증 따서 새 직장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수중에 비상금이랄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한창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예민할 시기에 무턱대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렇게 그 상처의 시간을 제 마음에 묻어두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참 웃기더군요.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며 여행 갈 때도 시부모님 모시고 가길 대놓고 바라시고 생신, 당신들 결혼 기념일 등 온갖 핑계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 하시던 분들이 당신 아들이 바람나 저에게 상처 주었다고 하니 그건 부부 사이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참 착하잖아. 요즘 세상이 바뀌어 남자들도 집안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일 하던 사람이 어디 손에 물 묻히기 쉽니? 그래도 내가 조금 가르쳐서 설거지거리에 물 부어놓을 줄도 알고 양말은 뒤집어 세탁기에 넣는 것도 다 한다. 다 내 덕분이지. 하셨는데 제 남편 바람났을 때는 다 제 탓이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났겠니? 물론 우리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저희랑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하시며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갑자기 저희 집 근처 5분 거리 아파트에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셔서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셨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라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서운해 하셨지요. 애들 체육대회, 운동회,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대받길 원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등하원 도움은 칼같이 거절하셨지요. 제가 전업주부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전업주부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조금만 어지럽거나 다리가 아파도 중내 산에 하시며 저에게 전화하시고는 병원 데려다 달라 난리셨습니다.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잘 모셨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가 그래요. 미련할진 모르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이라도 차갑게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조금은 귀찮고 무례하실 때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니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합가 하다시피 하며 시부모님을 잘 모셨던 거죠. 그런 시부모님이라 남편의 바람에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며 아들 혼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그간 순종적으로 시부모님 잘 대해드렸으니 저에게 상처 주실 거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며 당신 아들 마음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바가지 긁고 잘해주라는 식의 반응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군요. 애들한테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 표정이 몇 달째 비통해 있으니 첫째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고 저희 부부 자는 사이 몰래 침실로 들어와 저희들 핸드폰을 다 뒤져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와 카톡 등을 보며 짐작해 70%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불행 중 다행인진 모르지만 둘째한테는 본인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이 너무 지옥이라 동생한테도 지옥을 선사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속 깊은 첫째 딸은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동생이랑 둘이 사교육 다 관두고 독학과 온라인으로 해보겠다며 본인은 아빠 같은 이중적인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너희 성인 되고 나면 이혼하겠으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 본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제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더군요. 시부모님도 그 사실 알게 되시고는 제 큰아이 불러다 호되게 야단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상처받아도 되지만 제 아이들은 상처받으면 안 되었어요. 제가 없잖아요. 아빠한테 실망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큰아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모 이혼하라 부추겼다는 이유로 조부모님에게 혼나야 하는 제 큰딸이 불쌍해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네요. 어머님, 우리 큰애 혼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지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비싼 학원도 다니는데 어디 감히 부모님을 이혼하라 마라 하는 거야. 내 아들도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내가 손주들한테 뭐 껌뻑 죽고 살 줄 알았어? 잘못한 건 혼나야지. 설마 네가 애 앞세워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 하는 거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전 애들이 평생 모르길 바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라면 응당 자식한테 베푸는 게 당연하죠. 가정 지킬 의무 안 지킨 건 애들 아빠예요. 큰애가 실망할 만하죠.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지. 가장을 하늘같이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그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뭐라고요? 아들 교육 잘못 시켜 가족들한테 상처 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귀한 내 딸 혼내세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 혼내시고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휘가닥 뒤집힌 눈으로 시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해가며 대들었고 어머님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기절할 듯 놀라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무셨지요. 그날 이후로 저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큰애까지 길길이 날뛰며 갈라서라고 하니 별 수 없이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소송 안 하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대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애들 성인 되기 전까지 다달이 200만 원 보내기로 했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어쩌면 저희처럼 평화롭게 갈라선 집도 몇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진흙탕 싸움은 원치 않았기에 상처는 상처로 남기고 현실을 위해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니 제가 뭘 어찌 해봤자 저만 손해란 것도 깨달았지요. 그렇게 남편만 짐 싸서 나갔고 작은 애한테는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 접견 날에는 큰애만 빼고 작은 애만 아빠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이혼 후 그렇게 적응해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건 이혼하고 2달쯤 되었을 때네요. 벨이 울려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받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여니 어머님이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선심을 썼다는 듯 비밀번호 안 누르고 벨 눌렀다.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왜 애들 아빠 집이에요? 이제 내 집이죠. 제가 전에 없이 냉랭하게 말하자 전시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저더러 변했다고 하시며 그래도 잘난 건 없지만 착하고 순한 맛으로 데리고 살았었다고 저를 약 올리듯 말씀하시길래 저도 애들 아빠 뭐 볼 거 있어서 결혼한 줄 아세요? 인물이 너무 별로라 바람은 안 피우겠다 생각하고 한 결혼이에요. 라고 했더니 전시모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어머님이랑 제 전남편이랑 얼굴이며 체형이며 판박이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하실 말씀도 없으면서 시비 걸러 찾아온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고 다신 문 안 열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애들은 종종 봤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저번에 큰애 혼낸 이후로 애들한테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접촉 못 시키겠다고 했죠. 만나더라도 성인 돼서 만나라고 하니 우시더군요. 이제야 왜 애틋한 할머니 행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우는 노인 앞두고 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도 못하고 뭐 예약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잘 못해서 며느리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너무 힘들어 자꾸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잘난 아들 시키라고 하니 본인 아들이랑 이혼한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하며 우시더군요. 잠시였지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지난날의 고생을 이제야 알아주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끝난 인연 어쩌겠습니까? 서로에게 더 상처 주기 전에 이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맞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또 오시더라고요. 이번엔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밖에서 3시간을 있다 가시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엄마가 자꾸 찾아온다. 단속 잘하라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또 오셨고요. 이번엔 애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밖에 계시는 바람에 작은 애 등 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 하시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했더니 그럼 핸드폰만 좀 고쳐주라네요. 며칠 전부터 뭐가 잘 안 되는데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대리점을 가도 해결을 못 해준다면서 이럴 때 며느리가 다 해줬었는데 그렇게 못해 속상하다 하시면서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애가 할머니 이리 줘보라 하며 고쳐주더군요. 전시모는 옆에서 감격한 얼굴로 울다 가셨고요. 진짜 황당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잊을만 하면 전시모가 찾아오는 바람에 저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꼭 작은 애 올 때 맞춰 오더군요. 큰애는 본인한테 냉랭하게 구니 피하시고요. 한 번은 또 작은 애 등 뒤로 따라오시고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야식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전에 자주 해주던 무밥 있지? 그게 먹고 싶구나. 그러시는데 제가 작은 애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니 교묘하게 꼭 둘째 앞에서 시모 노릇을 하시더군요. 그게 너무 역겨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약이라도 올리듯 거실에 들어 눕다시피 하며 마침내 속마음을 내비치시더군요. 너 잊었냐?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집값 70% 해준 거 몰라? 아무리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 3배나 올랐는데 넌 은혜도 모르냐?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안 열리더군요. 전시모는 이어 말하길
우리 아들이 나랑 상의도 없이 너한테 집을 홀랑 줘버린 거야. 내가 알았으면 절대 못 줬지. 바람 한 번 피운 게 무슨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고. 네가 애 달래서 잘 넘어갔으면 될 일 아니냐? 어찌됐건 나는 니들 이혼 아직 인정 못한다. 너도 이 집 계속 살 거면 나한테 할 도리는 해. 라고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 도리요? 당신하고 나랑 무슨 인연의 끈이 남았다고 할 도리 운운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 더 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전신부가 콧웃음을 치며 그러면 둘째가 알게 될 텐데 또 한 번 상처 줄 거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 테니 그때는 마음 풀고 식사하자고 하며 나가더군요. 전신무가 그렇게 나간 이후로 저는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물을 먹어도 체해서 병원에 가니 단순 식도염이라고 하며 약을 지어줬는데 차도가 없어 한의원 가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